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여유롭게 건너던 길이 이제는 초록불이 꺼지기 전에 건너기 벅차게 느껴진 적,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서 난간을 꼭 잡게 되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의자에서 한 번에 벌떡 일어나기가 어려워 여러 번 몸을 비틀며 일어나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혼자 한숨을 쉬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을 보며 저 때가 그립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라고 체념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단 한 달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이 필요 없을 만큼 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는 단백질 식단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계단을 거뜬히 오르며 다시 청춘을 되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던 분들도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가족들도 요즘 부쩍 생기가 돌아오셨네라며 놀라워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훨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5가지와 단 한 달 만에 30대 체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황금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첫 번째,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시면서 옷은 똑같이 입는데 왜 이렇게 헐렁해졌을까?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거나 팔뚝이나 허벅지를 만져보실 때 예전보다 단단함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두 번째,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찾게 되시나요? 예전에는 2층, 3층 정도는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져서 잠깐 쉬어야 하거나 무의식 중에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되시나요? 특히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더욱 힘들어지시나요? 세 번째, 열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렵습니까? 이건 근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인데요.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 상태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힘들어졌다고 느끼시거나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아예 5번을 채우기 어려우시다면 근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 감소증의 전조인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나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뼈밀도도 함께 감소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근육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환자 중에
85세 이종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힘들어서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지 못하신 적이 많았고, 계단도 두세 층을 오르면 숨이 차서 꼭 쉬어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무거운 물건은 포기하거나 여러 번 나눠서 들고 가야 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휘청거려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아서 혼자 외출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고, 어르신 본인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며 활동 범위를 줄여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한 달간 꾸준히 지킨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도 거뜬히 건너고 계단도 난간 잡지 않고 오르내리시며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서 들고 오시고,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훨씬 활기차게 함께 뛰어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시고, 어르신 본인도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근육은 건강의 저장 창고입니다. 근육 속 단백질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재료가 되고, 뼈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며 포도당을 저장해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이 간과 근육인데,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또한 근육은 각종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 혈당 조절, 염증 반응 등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들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노인은 감염이나 질병이 와도 회복이 빠르고 사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근육량과 생존율 사이에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육이 가만히 두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씩 줄고, 50세 이후에는 1%, 70세 이후에는 최대 3%까지 줄어듭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보면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힘은 그보다 1.5배에서 3배까지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근력은 15%에서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장바구니를 들다가 자꾸 쉬어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운동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운동은 불을 지피는 성냥과 같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 나무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분해되기만 하고 재생되지 않아서 더욱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시기에는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분은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12g밖에 없기 때문에 계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도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으니 하루에 300g 이상을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도 풍부해서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북어채입니다.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인데 수분이 제거되면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백지당 77지이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단백질 폭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뛰어나고 나트륨도 적어 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채는 물에 불려서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볶음이나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북어 달걀국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으로 단백질이 백지당 3540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익균이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끓이지 않고 바로 드시면 유산균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물이나 두유,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간단합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꿀이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아집니다. 셋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서 만든 것으로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백지당 10지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나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백지당 25지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잘 갖춰져 있고 식이섬유와 철분, 엽산도 풍부합니다.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카레, 스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아서 다른 콩류보다 사용하기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백지당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도우며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구이, 조림, 통조림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 잘 챙겨도 하루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뿐만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3끼에 나눠서 일정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한 끼에 25에서 30지 정도씩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현미, 고구마, 바나나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이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간을 단백질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 동안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만약 오전에 운동을 하신다면 점심 식사를, 오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저녁 식사를 단백질이 풍부하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직접 짜드린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사용하셔서 효과를 본 검증된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지에 청국장 가루 10지를 넣고 삶은 계란 하나,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이 약 28지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나 고구마 100지 정도의 탄수화물을 추가하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100지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현미밥 100지를 곁들여 드시면 약 28지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대신 갈치나 삼치 같은 다른 등 푸른 생선을 사용하셔도 좋고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김치나 다른 발효식품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북어 달걀국과 렌틸 콩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 브로콜리 무침에 현미밥 백지를 곁들이면 약 33지의 단백질이 됩니다. 북어 달걀국은 북어채 20지 정도와 계란 2개로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추가하시면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치즈, 우유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90지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2-3일 정도 지나면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고 며칠 안 먹는 것보다는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단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채소, 과일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백질만 챙기고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중요하며, 마그네슘과 아연은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어채나 청국장 가루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이나 참치 통조림도 신선한 생선보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계란도 가성비가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렌틸 콩이나 다른 콩류도 육류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2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만 잘 지키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시던 분들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라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8세 박정숙 할머니인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셨죠. 가족들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진료실까지 혼자 걸어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전혀 힘들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가시고 텃밭 가꾸기도 즐기고 계십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다니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능력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적절한 자극과 영양소가 공급되면 70대, 80대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져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뼈밀도도 함께 증가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낙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사회 활동도 활발해져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질환이나 체력 수준, 생활 습관에 따라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누구나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운동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근육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제자리 걷기 같은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항 운동이 중요합니다. 탄력 밴드나 작은 덤벨을 이용한 운동이 근육량 증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 주로 만들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금연과 금주도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근육으로의 영양소 공급을 저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근육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D 결핍, 호르몬 불균형 등이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더욱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식단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실천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취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삶을 살려면 근육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본인에게는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